자,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생생한마디에 대해서 지수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, 자,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, 자, 코스닥도 오랜만에 마이너스 1%를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장이 어제 이제 반도체주, 특히 애플 이런 기술주들이 급락으로 고스란히 그 여파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, 일단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 지수가 그 과열권에 뭐 일찌감치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오늘 첫 번째 연봉이 개파락으로 첫 번째 연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단기 조정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80%까지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발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또 높게 나오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또 높게 나온다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또 바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 그 충격 여파가 또 셀 가능성이 있겠죠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부풀어 있는데 안 한다 그래 버리면은 진짜 못 박아 버리면은 고스란히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승률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자.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제 리뷰를 좀 해보면 이 캡스톤 파트너스를 이제 제가 편입을 했죠. 자,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오늘 아슬아슬하게 여기 이제 6,0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6,080원. 지금 1차 목표가를 이제 6,050원으로 잡았는데 한 10% 정도 잡았는데 6,080원까지 갔습니다. 또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시면 이제 상장되고 며칠 안 됐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자, 이렇게 자, 바닥에서 이제 쭉 빠졌다가 그죠? 이렇게 자, 쭉 급락이 쭉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왔죠. 자,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갭을 띄우고 행보를 할 때 편입을 했는데 자, 오늘 단기 반발 또 매수세가 또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장중에 9.75% 가서 지금 또 내려왔지만 또 일단 1차 목표가는 체결이 됐다.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파라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이제 5%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. 일단은 조금 이 목표가를 한 50% 안짝으로 좀 이게 정치 테마주라 가지고 좀 높게 좀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루 만에 그죠? 하루 만에 한 5, 6%, 27%또 급등이 나와 가지고 2차 목표가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자, 안 됐는데 1차는 가뿐하게 체결이 되었고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20% 가는 거를 자꾸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좀 솔직히 이제 성격이 좀 급해져요. 이제 매수를 하고 급등이 안 나오면 되게 좀 답답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바로 뭐 20%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대감을 낮추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자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신규 종목은 오늘 자 지금 현재가가 3,305원이 되겠습니다. 3,305원. 사메스라는 종목입니다. 사메스. 자, 사메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,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이 오늘 사실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세게 빠지고 있어요. 세게 빠지고 있는데 이 사메스라는 종목은 이제 세계 최초 칩랩 캐리어 개발 그 뉴스로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오히려 완전 솔직히 이게 꼴등주 후발주에서도 제일 정말 반도체의 어떤 하락의 소곡을 알리는 후발주의 급등이다.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. 어쨌든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지 실적이 안 좋아서 어제 그 종목들이 미국장 종목들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어떤 하락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
기술적으로 한 5에서 10% 또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수를 급등을 시킬 어떤 섹터나 테마주는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이제 끝나면 원래 또 지지부진했어요.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조정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. 2024년도는 2023년도는 어떤 종목이 갔냐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제 포스코 DX죠. 그 다음에 뭐 루닛, 뷰노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거든요.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간 이제까지 안 갔던 2022년, 2023년도에 안 갔던 섹터들이 2024년도에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을 해보고 3S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먹기 어려운 종목입니다. 이게 사실 급등 나왔다가 들어가면 고스란히 쳐맞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종목입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자 차트를 이제 선을 한번 잠깐만 꺼보면 자요 박스권입니다. 그죠? 자 이렇게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 존재하는 가격이 한 2,8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 고점이 한 3,500원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저점은 한 2,1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재작년 7월부터 그죠? 한 1년 반 이상을 여기서 계속 받아준 흔적이 있고 2020년도도 조금 올랐네. 여기서 좀 받아준 흔적이 있네요. 그죠? 일단 지지는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죠? 여기 앞전 고점입니다. 여기 앞전 고점. 대단한 앞전 고점 장벽이 놓여 있네. 솔직히 여기가 3,300원, 400원 여기를 잘 못 뚫려요. 그죠? 못 뚫고 있죠. 여기가 2018년도부터 약 한 5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에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걸 뚫을 건가? 5년 박스권인데. 그죠? 그래 여기 한 뚫으면 여기가 한 4,500원까지 간 적이 있고 뭐 2016년도는 저기 한 5,000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. 일단은 5년 박스권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일단은 칩랩이라는 거는 요즘 이제 그 HBM 반도체 중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HBM 하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제일 큰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온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제주 반도체가 또 완전 생 급등이 나왔죠. 뭐 다른 종목도 급등이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 테마주들, 오킨스, 네오셈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기술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서 그 용어에 관련된 종목들을 급등시키는 그런 이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칩넷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좀 읽어볼게요. 시스템 반도체의 구성을 여러 모듈로 분할 생산한 다음에 하나로 결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. 이 칩넷이라는 내용은 계속 나왔는데 종목을 급등을 시킨 종목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오픈엣지, 뭐 넷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다른 걸로 미리 땡긴 거고 온리 어떤 칩넷으로 연결돼서 땡긴 거는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3S는 어제 나온 뉴스가 바로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 개발 그 소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을 한 회사고 환경 장치 사업을 또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 이런 걸 급등할 때 전혀 안 갔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문제는 이제 향후 추세가 방금 이야기 드린 차트에서 5년 박스권을 과연 여기서 이제 돌파할 거냐? 그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붙인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어제 이래 이 5년 상단 박스권을 이렇게 붙인 세력이 일단은 존재를 한다고 봐요. 존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또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하자. 이렇게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요. 일단 그 생쇼는 또 다음 달까지 또 홀딩하는 그런 룰이기 때문에 아마 뭐 2월 달까지는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
반도체 섹터로서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흐름들이고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약간 좀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성이 높고 또 이제 베타 계수가 크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리면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3S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. 네,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빠져가지고 또 뭐 한 7%, 8%까지 빠지는 종목도 많아가지고 좀 뭐 같은 섹터로 보면은 올라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오늘 이제 반도체가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진다면 이 3S, 3S라는 종목도 벌써 마이너스 10%이 종목이 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,500억이거든요. 그래서 뭐 누가 매도를 치면 어제 들어왔던 그 세력들 매수 세력이 매도를 치면 당연히 오늘 한 7, 8%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. 같이 떨어졌으면. 근데 오늘 어제 기세가 있어가지고 오늘 올려쳤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오늘 윗골이 맞았는데 일단은 이 1차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2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지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목표가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는 1차는 3,630원, 2차는 4,120원, 손절가는 2,1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